안녕하세요. 램들의 여러분, 계절사주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올릴 생각은 없었는데, 그 가수 박보람 님이 지금 30세 어린 나이에 갑자기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돌연사를 했죠. 갑자기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갔는데 쓰러져 있어서 친구들이 신고하니 이제 병원에 도착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그래서 부검도 하고 했는데 타살의 의혹이나 뭐 그런 것은 전혀 없다. 그냥 돌연사로 판정이 났죠. 맞나요? 제가 잘 알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면은 돌연사 하면은 보통 인묘원에 돌연사를 많이 한다는 거는 우리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주를 열어보게 되죠. 궁금해서. 열어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돌연사가 정말, 전혀 생뚱맞은 그런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에게도 좀 제가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짧게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같은 3주죠. 우리 시간을 모르고 다행히 시간을 모르는 게 다행입니다. 만약에 팔자가 다 같은 분 계셨으면 얼마나 불안해 떨까 이럴 수도 있고 또 제가 이 병화가 일지의 자신의 묘를 갖고 있는 일간이죠. 병술은 그러면은 뭐 개미나 임진 등 이렇게 자신의 묘를 갖고 있는 일간들이 있습니다. 그 일간들이 또 나도 그럼 이렇게 불안해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보통 그런 일이 막 이렇게 쉽게 막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보람 님이 저에게 올해 만약에 신년운세를 보러 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럼 올해는 건강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신변의 변화나 변동,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정도로 통변하지 올해 너 그렇게 사망할 것이다 이런 말은 감히 못하죠. 그런 거는 알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말한다면 저는 사기꾼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사주 명리는 우리 죽음을 보는 학문도 아니고 감히 짐작할 수도 없는데 그렇지만 그 나이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들 뭐 임종을 맞이하셔서 가족들이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넌듯이 물어볼 때는 조금 짚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죠. 아무래도 일간에 좀 기운이 쇠약해진다든지 특정 오행이 고립되어 있는데 그 오행이 더 고립되는 시기라든지 또 십성으로는 병관이 강해질 때 병간을 일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강해질 때 뭐 식신의 기운이 약하다든지 또 편인의 기운이 강할 때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인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편인운에도 가능하고 또 그 밖에도 뭐 사명, 인사신 사명, 죽수임인 사명에도 가능히 하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미 아프신 분이 이렇게 더 쇠약해지신 분이 더 이렇게 그런 좀 변동 변화가 많은 그런 운을 맞이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하고 확률적으로 추측해 드리는 거지 이때 죽는다 이런 거는 명리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서론이 길어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 한번 사주 들여다 볼게요. 박보람님 지금 30세 때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 사망 추정 시간이 9시 55분에 신고를 해서 벌써 이때 뭐 심정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해시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인월의 병화일간이죠. 저랑 같지요. 인월의 병화인데 정간의 간목을 인중 간목이 됐습니다. 그러면 편인격이죠. 이분이 편인 원령에 편인을 돼서 편인격입니다. 편인은 문화예술의 달란트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병화를 띄우신 분은 더군다나 2개나 띄었죠. 그러면은 방송,
연예인 가능하고 방송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것도 되고 또 디자인이나 예술, 시각적인 것 뭐 그런 곳에 이 병화를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 박보람님은 이 가수라는 직업이 잘 맞죠. 그리고 지지일지에는 이렇게 식신, 술토 식신을 깔고 있습니다. 여기 연지에도 식신이 있죠. 이 술이라는 글자는 이 글자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당사주라는 것을 알면은 술은 예술성이라고 합니다. 술예성. 그래서 예술성이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우리 가을 글자지요. 신유술. 그리고 시간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가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술은 아주 예술성이 있고 좀 뭔가 심오한 뭐 어떤 그런 좀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좀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러니 이분은 이 술이라는 글자를 깔고 편인격에 이 편인을 추출하고 이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는 병화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술인이나 가수의 그런 직업을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 사건은 12운성으로 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병화가 술토에 있으면 이 병화는 묘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묘가 있죠. 그러니 자기 묘동을 두 개나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장생입니다. 다행히 여기 인중에는 무병갑이 들어있죠. 그러니 여기 병화에 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지에 자신의 근이 있어서 그래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지에 이렇게 묘라는 식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묘에 들어 묘 이런 기운은 좀 우리가 정적인 그런 기운이죠. 장생이나 목욕, 관대, 뭐 제왕, 걸록 이런 12운성의 기운은 한참 사회생활을 하고 막 이렇게 역동적이고 신체 활동이 많은 그런 에너지라고 한다면 묘는 정말 우리 묘 속에 들어가서 죽은 듯이 이렇게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보통 묘를 가신 분들이 영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어떤 영화 감독도 병술일주인 걸 제가 봤는데 그렇게 예술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이분이 작사, 작곡도 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편인과 식신을 쓰기 때문이죠. 편인이 식신을 보고 금이라는 재성이 없으면 선생님 도식 아닌가요? 할 수 있죠. 제가 이 비슷해서 제가 좀 아는데 제 사주랑. 편인격에 원령이 편인격인데 식신이 있다는 것은 도식이기보다 내가 이런 편일적인 예술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통로인 식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작사 작곡하고 이렇게 예술적 감각을 공부하고 느낀 것을 식신이라는 것을 내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표현하고 그런 에너지로 보시는 게 더 맞죠. 그렇지만 이 재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관계가 있으면 이 도식과 같은 기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화인 일간이 약해질 때 옆에 비견이 있는 것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편인 도식을 깔고 있어서 친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화가 강해야지 이 목생화에서 화생토로 이렇게 쓸 수 있지 아니면은 목국토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중에 병화라는 자신의 근이 있는 것은 아주 여기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박보람님은 일단 기본 사주 구성은 이러하다. 그러면은 이번 사망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게 제일 궁금하죠.
지금 대운이 28 대운의 개해 대운을 살고 있습니다. 정관은 수기둥으로 들어왔죠. 정관은 정관, 지지는 평관입니다. 해수가 들어오면은, 이 사주에 수가 들어오면 수생목에서 이 편인의 기운이 더 강해지기도 한데, 지지에는 해수가 들어오면은, 이 해중에는 만약에 해가 지금 들어왔다 그러면 인의 합을 하죠. 그러면은 해중에는 무, 갑, 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의 기운으로 사실 수생목을 하지만 이 임목이 해수를 그렇게 생을 받으면서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수생목 하지만 수국화도 같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임수가 이 병화를 좀 이렇게 약하게 하는, 극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인해합, 육합으로 봤을 때도 이 해수가 아무리 생을 해준다 해도 이 임목에게는 병화를 특히 쓰는, 병화의 근이 중요한 이 임목의 병화를 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해수는 일단 좋은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근을, 뿌리를 이렇게 손상시킨 거죠. 인중의 병화를 손상시켰다. 거기서도 이제 부정적인 신호가 들어오죠. 건강적으로. 그리고 또 천라살이라는 것이 걸리죠. 우리 천라 하면은 술의 천라와 진사, 라망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사주에 이 술해만 있으면 다 천라살이다. 천라 그물 하늘에서 그물이 내려와 하늘이 막 족족 안 되고 뭐든지 뭐 차리면 다 망하고 안 좋다더라 하는데 모든 사주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게 왜 천라냐 하면은 병화일간에게 술에는 묘와 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임수일간에게는 수일간인 임수일간에게는 진사는 묘절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간이거나 아니면 사주에 병화를 중요시 쓰는 사람이 술해에 걸리면은 천라살이라는 이 살을 용어를 쓰지, 보통 사람 술해만 있다고 해서 다 천라살이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병화일간이죠, 자신이. 그런데 술해가 들어오면은 술해 묘절로 내 기운이 절은 끊기는 상태죠. 이생과 인연이 끊기고 묘는 그야말로 그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천라살도도 이 죽음에서 한몫을 했다. 이런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일간이 일지에 묘를 깔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묘에 쑥 들어가고 뭐 갑자기 돌연사하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일지를 충할 때, 이 묘 글자를 충할 때죠. 이 묘 글자를 충할 때.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4년 올해가 진이 들어오죠. 진술충하고 또 진월입니다. 지금이 무진월. 그러면 또 진술충을 하죠. 그러니 이 술토를 다 충하니 이게 계고가 된다고 하죠. 그 묘지가 열린다. 선생님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신데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병화가 술토에 있으면 이 술 중에 정화도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뿌리가 있는 곳도 된다. 겁제이지만 그런 뿌리를 진이 들어오면 진 중에 개수가 수국하죠. 그래서 이 뿌리가 다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일간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선생님도 있고, 진술충하니 이 계고가 돼서 이 묘지가 열려서 일간이 이렇게 쏙 임묘된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죽음은 계고되고 임묘될 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었을 때 둘 다 결론은 이리 됐든 저리 됐든 묘동 위에 있는 일간을 손상시키는 거는 이 묘를 충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묘를 충하는 진년과 진월이 왔을 때 이 술이 충을 당해서 이럴 때는 갑자기 어떤 편간운이나 이래서 질병이나 교통사고가 아니라 인묘되는 운에서는 정말 그냥 내가 묘에 쑥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갑자기 돌연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인묘돼서 충에서 일지 묘를 깔았는데 충에서 인묘되는 그런 사주를 지금 볼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죠. 이분의 돌아가신 거는 안타까운 마음은 따로 간직하고 지금은 우리 사주에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정적인 그 한 방은 이 자신의 묘를 충해서 묘에 인묘됐다. 그러면 이유 없이 갑자기 그렇게 돌연사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보통 그러면 진시이거나 해시가 가능하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진술충하거나 술의 천라에 걸리든지 술의 천라가 되는 해시입니다. 그러니 시간적으로도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박보람 씨 사망을 사주로 이렇게 통변하면은 이 인중의 병화, 나의 뿌리가 손상돼서 내 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은 이 편인격이라고 해도 식신이 이렇게 바로 옆에 있으면은 목국토 안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제가 제 사주를 좀 적어보면은 저도 이 노래 병화로 태어났지요. 그런데 저는 일지에도 인이 있고 이 옆에 식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편인이 식신을 이렇게 목국토 하죠. 그런데 여기가 다 저는 재성입니다. 금밭입니다. 그러면 금금목해서 얘들을 저지하기 때문에 견제하니까 이 토를 그렇게 손상시키지 않는다. 도식이 안 된다. 그리고 편인 원령이니 편인격이니까 도식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제 삶을 임상해 본 결과 전혀 그렇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 이 금이 약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게 하나면 괜찮은데 편인 두 개가 이 토 하나를 토가 또 여기밖에 없어요. 바로 옆에서 이렇게 극하기 때문에 토식 작용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는 금이 없죠. 금이 없는 상태에서 목국토 하고 있으니 편인이 식신을 극을 하는 작용도 일어납니다. 언제? 나의 뿌리가 약해질 때. 그래서 인중병화가 해수로 인해서 수국화 당할 때 지금 대운에서 그런 상태고 그리고 또 수가 들어오면 수생목하죠. 지금 개해 대운에서 수생목해서 편인이 더 강해질 때이죠. 그래서 아무리 목생화 하생토로 이 식신을 사용한다 하지만 도식도 일어납니다. 편인이 식신을 극한다는 것은 식신은 나의 활동력, 움직이는 거,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살아있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편인은 그와 반대되는 에너지죠. 정적이고 고요하고 그 활동력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박보람 씨는 아무래도 게으름이, 저도 게으릅니다.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생각하고 사색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 박보람 씨도 작사 작곡하고 그런 일적으로는 잘 쓸 수 있었겠지만은 건강적으로는 기본 자체가 이렇게 편인과 식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인 기운이 아니었다. 원국 자체에서도 그것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국에 이렇게 금도 있고 이렇게 조화가 맞는데 이런 운이 왔다고 하면은 이렇게 갑자기 돌연사까지는 하지 않았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돌연사하지
30세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진 않는데 좀 특이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묘를 2개나 갖고 있는데 둘 다 이렇게 충당하는 운에 대운까지 지금 편인이 강해지고 인중의 병화 근도 손상시키기 때문에 저는 이 3가지 이유로 박보람 씨의 죽음을 사주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셨나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사주 자연이는 다음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